자, 그럼 본격적인 첫 번째 시연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연은 큐반디라고 하는 플랫폼이고요. 양자점과 반도체의 전자구조, 광학 특성을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플랫폼입니다. 아, 시연에 앞서서 일단 간단하게 어떤 예제로 시연 드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큐반디에 접속했을 때 보이는 첫 번째 화면이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루미네센스, 어토미시티 모델링 랩, 스테이빌리티 랩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어, 양자점의 발광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는 발광 스펙트럼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과 그 다음에 반도체의 전자구조, 특히 이 반도체의 디펙트나 계면이라거나 이런 나노 구조로 만들었을 때의 전자구조와 광합성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랩이고요. 세 번째 스테빌리티 랩은 이 반도체가 물이나 산소로 둘러싸여 있을 때 화학적 안정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모사할 수 있는 그런 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예제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이거는 하이스대 김용현 교수님께서 해주신 자료입니다. 여기 이 실험 논문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한번 계산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는 거는 카드뮴과 징크 설파이드의 코어쉘 나노 와이어입니다. 이 나노 와이어의 이 박스를 보시면 크기가 4나노미터라거나 16나노미터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코어쉘 구조인데 이 경우에 발광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실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이거를 계산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그 전에 내용을 보시면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 검은 두 점이 실험에서 실제 측정된 것이고요. 이 사각형 박스가 이 플랫폼에 적용되어 있는 방식으로 계산해서 과거에 출판했던 자료입니다. 여기 빨간 두 점이 실제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계산한 예제이고요. 이걸 보시면은 사실 실험과 이 계산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것은 계산 방법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돌아가서 보시면 실험에서 보여준 이 나노와이어의 정보 자체가 부족한 데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코어 쉘이라고 했는데 코어와 쉘의 두께가 어떻게 되느냐라거나 디펙트가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정보는 이 논문 안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옵티컬 밴드ገብ을 줄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차이는 이론적인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실험과의 차이일 수도, 실험 자체에서 정보의 불확실성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예제는 카드미움 셀레나이드로 만들어진 나노플레이트입니다. 이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나노플레이트이 있다고 할 때 두께와 크기, 면적을 제어함에 따라서 색이 이렇게 바뀌어가는데요. 대체로 원자 구조 모델링을 한다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카드뮴 셀레나이드의 원자층을 두껍게 해가면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고 할 때 나오는 데이터는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이고요. 이 실험값과 그 실험값에 잘 맞는 이런 방출 특징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설명드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실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게 그 플랫폼 큐 반디의 접속 화면입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아래에 세 개의 랩이 있고요. 저 위에 가보시면 로비가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계산했던 과거의 경력들이 다 볼 수가 있고요. 저기 다큐먼트로 가시면은 이 큐반디와 관련된 각종 문서와 그다음에 각 랩에 적용되어 있는 이론, 설명, 그다음에 이거의 한계점 그런 것들이 쭉 다 적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플랫폼을 사용해서 논문을 쓰신다고 하면은 만약에 컴퓨테이셔널 세션에 뭐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넣으시면 될 정도로 준비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제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시연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루미네센스 랩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다고 했던 게 이 나노 와이어인데요. 요거에 대한 예제는
네,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예제 이그젬플러도 이쪽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분들이 접속하시면 볼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이그젬플에 있고요. 제가 특정 사용자 제가 만들어서 사용했던 거는 이렇게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페이지의 구성을 보시면 이쪽에 퀀텀 닷의 지오메트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리고 퀀텀 닷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무엇이냐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제로는 실린더리컬이니까요. 어떻게 구조를 만드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실린더를 선택을 하고요. 숫자를 뭐 일단 아무거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어스, 이 L1은 레디어스니까 2 넣고 길이 뭐한 6 넣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코어쉘 모델이 있는데 코어쉘 모델에서 나오고 있는 비율대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0.5를 넣었다는 것은 코어와 쉘의 두께가 똑같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코어와 쉘의 물질을 선택합니다. 카드뮴 셀레나이드를 선택할 수가 있고 쉘로는 카드뮴 설파이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에 필요한 모든 파라미터들이 여기 자동으로 입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여기 나와 있는 테이블에 나와 있는 물질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특정 물질에 대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매뉴얼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물성을 여기다 직접 적어서 시뮬레이션을 하시면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코어 쉘이 아니라 그냥 코어만 있는 걸로 하고 싶으시다면 쉘 부분을 넌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시 코어 쉘로 이렇게 하겠고요. 계산을 하려면 일단 샘플을 저장해야 되는데 뭐 여기 샘플 이름 적으시고요. 여기 디스크립션에는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검색을 하실 때 이 디스크립션에 적고 있는 내용을 보시고 내용들을 나중에 파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내용을 보는데 편리하신 그런 정보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누르시면 이게 샘플이 저장이 됐고요. 이제 런 버튼을 누르면 계산이 슈퍼컴퓨터에 서브미션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시면 이 뒤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는 거는 이미 저희가 계산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이그젬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이제 카드뮴 설파이드와 징크 설파이드의 코어쉘 구조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정보가 과거에 했던 정보가 있는데요. 카드뮴 설파이드, 징크 설파이드가 있고요. 이 계산은 전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정보들은 먼저 일렉트로닉 스트럭처로서 전자 구조를 볼 수가 웨이브 펑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컨덕션 밴드에서부터 밸런스 밴드까지 쭉 있는데요. 컨덕션 밴드 미니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자의 스테이트고요. 밸런스 밴드라고 하는 것은 홀의 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뿌옇게 희미하게 보이는 이것이 퀀텀 닷의 모양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웨이브 펑션의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덕션 밴드 미니멈이니까 일렉트론으로서는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되겠고요. 컨덕션 플러스 1은 일렉트론의 첫 번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루미네센스 랩을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티컬 밴드 갭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밸런스 밴드 쪽이 3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홀 스테이트가 3개, 일렉트론 스테이트가 3개가 있어서 각각으로 전이하는 데 발생하는 옵티컬 밴드 갭이 총 9개가 이렇게 기술되어 있고요. 이 그래프는 그 중에서 가장 밴드 갭이 작은 여기 보시는 이거요. 일렉트론의 그라운드에서 홀의 그라운드가로 전이되는 이 스테이트에 대한 PL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이 퀀텀 닷 중에서도 특히 퀀텀 닷 디스플레이와 같은 것을 성장을 한 플랫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렉트론과 홀을 익사이티드 시키는 것은 빛을 쏘이는 게 아니라 전기장을 걸어줘서 외부에서 전자를 넣어주는 것인데요. 그렇게 할 때 외부에서 인가해주는 전압에 의해서 PL 인텐시티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보여주는 기능이 여기 스위칭 기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예제는 나노라드라서 전기장을 걸면은 그 길이 방향으로 일렉트론과 홀이 분리가 되면서 다시 리컨비네이션 발광을 하지 않는 확률이 존재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압을 많이 볼수록 인텐시티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다고 했던 예제 중에서 이 나노 플레이트는 이미 다 계산이 된 것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웨이브 펑션은 지금
화면 리프레시가 안 돼서 이렇게 보이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웨이브 펑션입니다. 데이터가 크다 보니까 로딩하는데 가끔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 이게 리얼 스페이스에 잔뜩 숫자가 적혀 있는 저희 데이터이다 보니까요. 자, 이것은 나노 플레이트, 이게 보시면 굉장히 얇고 넓적한 나노 플레이트이고요. 여기에 일렉트론의 그라운드 스테이트 웨이브 펑션이고요. 일렉트론의 포스트 익사이티드 웨이브 펑션을 보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웨이브 펑션을 보실 수가 있고 똑같이 옵티컬 밴드계 나오고요. 스위칭 특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나노 러드와 다르게 전압을 걸어도 이게 거의 일정한데요. 이거는 두께가 너무 얇아서 그 방향으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전기장을 걸어도 일렉트론과 홀이 공간적으로 잘 분리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한 나노 플레이트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두께가 1.5 나노미터고 이거는 2.1 나노미터인데요. 그냥 보시기에 모든 게 비슷해 보이는데 아까 것과 비교해 보시면 지금 이 밴드 갭은 1.97이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것은 2.15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노 플레이트이 더 두꺼워지면서 밴드 갭이 줄어드는 현상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루미네센스 랩의 시연은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랩, 아토미스틱 모델링 랩에 대한 시연을 해 보이겠습니다. 이 아토미스틱 모델링 랩은 양자역학적인 소위 DFT라고 하는 양자역학적인 계산법 제일 원리를 이용해서 전자구조를 계산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예제로는 일단 가장 단순한 싱글 크리스탈 하나와 디펙트 그리고 이게 양자점 같은 걸 하다 보면 코어쉘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두 반도체 사이에 계면 같은 게 중요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계면이라거나 서페이스 2D를 어떻게 모델링하고 보여줄 수 있느냐를 예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일단 실리콘 단결점입니다. 여기가 아토미스틱 모델링 맵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게 원자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왼쪽에는 이 샘플 지금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계산이 된 거라면 여기에 볼 수 있는 전자 구조를 볼 수 있는 메뉴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일단 가장 단순하게 실리콘 단결점 한번 보여드리면요. 실리콘 단결점은 저희가 이미 디폴트로 저장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가장 많이 연구하는 반도체 종류를 미리 원자 구조를 넣어놓은 것이니까 이걸 로드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크리스탈 빌더로부터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하나 만들어 보자면 일단 가장 단순한 제가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걸로 FCC 메탈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FCC 메탈은 이게 스페이스 그룹이 이렇게 225번이니까요. 원점에 점에 PT를 하나 넣고 제너레이션을 누르면은 이렇게 튀게 나옵니다. 물론 레티스 컨스턴트는 실제 백금의 레티스 컨스턴트는 아니고요. 이렇게 유니셀에 있는 것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 주변에 있는 크리스탈의 그 원자들까지 다 보고 싶으시면 여기 오른쪽 클릭했을 때 고스트를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따로 갖고 계신 원자 구조가 있으시면은 여기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오늘은 제가 실리콘 예제를 보여드린다고 했으니까요. 이 실리콘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경우는 따로 원자 구조를 편집할 게 없어서 이대로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리콘이라고 이름을 적으시고 디스크리션 적고 샘플을 세이브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피리어딕 바운더리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이 물질은 쭉 옆에서 그래서 고스트 이 기능을 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방으로 모든 원자들이 다 퍼져 있는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결정입니다. 그래서 X, Y, Z 세 방향으로 모두 이게 피리어딕하다 한 거라고 여기 체크를 하시고 세이브를 하시면 이제 여기 계산할 수 있는 옵션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전압을 넣지 않고 뉴트럴한 실리콘을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죄송합니다. 여기는 샘플이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네요. 다시 해서 저장을 해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계산이 다 돌아갔다 치고 여기 있는 샘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기능들을 볼 수 있는지, 어떤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나타난 그 에러는 제가 다른 유저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 샘플, 여기에 있는 거를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였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계산이라서 다 끝나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클릭을 해서 캘큘레이션 서머리를 보시면 현재 이 계산들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종료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캘큘레이션은 정상 종료되어 있고 총 에너지는 얼마가 나와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계산을 하시고 또 다른 비교군이 되는 물질을 계산해서 그 에너지를 비교하면 뭐가 어느 물질이 어느 물질보다 어느 만큼이나 에너지적으로 낮다라는 것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공해주는 정보로서 도스, 옵티컬 프로퍼티, 스핀 덴서티 같은 것들이 계산이 다 정상적으로 종료되어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는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덴서티 오브 스테이트를 보여드리면 모든 이 샘플에 있는 모든 원자와 오비탈별로 분해되어 있는 덴서티 오브 스테이트들이 보이고요. 현재는 모든 게 클릭되어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시면 전체 덴서티 오브 스테이트가 보입니다. 이게 스핀 업과 다운이 따로 보일 텐데 따로 계산이 되는데 실리콘은 당연히 스핀 폴라리제이션이 없으니까 이거 똑같이 나오면 이 경우는 하나만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아니라 p 오비탈에 대한 도수만 보고 싶으시다면은 p 눌러서 클릭하시면 p만 따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특정 원자만 보고 싶다고 할 때 뭐 이 경우는 실리콘이 다 똑같으니까 상관없지만 만약에 화합물이라서 엘리먼트들이 다 다르다고 할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리시면 바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가입했는데 언오소라이즈드 떴다고 하는 것은요. 이 가입을 하시면은 저희가 따로 그 권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 시연이 다 끝나면 가입하신 분들에 대해서 다 그 권한 업그레이드를 해 드릴 테니까요. 그때부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볼 수 있는 것들로 뮬리컨 차지라거나 스핀 덴시티 같은 걸 보시는데 실리콘에는 별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옵티컬 프로퍼티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옵티컬 프로퍼티 보시면은 다이엘렉트릭 컨스턴트의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 보실 수 있고 옵저션 스펙트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X축이 좀 에너지 단위로 되어 있는데 실험에서는 보통 웨이블렌스로 하니까 이렇게 웨이블렌스로 해서 볼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능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은 다른 예로 디펙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연구했던 사실은 그 광촉매를 연구하면서 했던 건데요. TiO2라고 하는 유명한 광촉매에 임퓨리티 컨트롤을 하면은 그광 특성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에 대한 거였는데 저희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임퓨리티 구조를 계산을 해서 그거의 에너지를 체크해서 어떤 구조가 더 에너지가 낮으냐를 보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낮은 구조의 전자 구조를 보면서 빛을 얼마나 잘 흡수하겠느냐 혹은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딥 스테이트가 생겨서 리컨비네이션이 많이 일어나서 별로 좋지 않을 것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저희가 저희 공동 연구를 했던 실험 연구자의 데이터인데요. TiO2에 텅스텐과 tin에 도핑을 하는 에 따라서 흡수 스펙트럼이 바뀌는 것을 측정한 거고요. 이것을 서포트하는 계산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덴서티 오브 스테이트로부터 밴드갭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가느냐 같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디펙트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디펙트는 그냥 원자 구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시 가장 간단한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이아몬드를 한번 로드 해보겠습니다. 솔리드 안에 있는 디펙트를 보고 싶으시다면은 저희는 보통 이렇게 여기에 디펙트를 넣으면 너무 똑같은 것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 있는 탄소 하나를 나이트로전 같은 걸로 이게 치환을 한다고 해보죠. 그럼 여기 나이트로전이 있어서 하나가 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게 크리스탈이라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쪽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웃에서 똑같은 것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걸 하고 싶으시다면은
유닛셀을 훨씬 크게, 저희는 이걸 슈퍼셀이라고 부르는데요. 훨씬 크게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거를 지워보겠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거를 지워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셀의 크기를 훨씬 크게 확장을 해서 슈퍼셀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디펙트를 넣습니다. 디펙트로 많이 연구하는 게 베이컨시가 있을 테니까 베이컨시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우면 되고요. 다른 것으로 치환을 하고자 한다면 선택을 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탄소를 나이트로전으로 치환해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원자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원자 구조가 만들어진 거를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에 이름을 적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런을 누르면 계산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TiO2의 디펙트를 중에 하나를 이그젠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그젠플에 가서 보시면 그 중에 보여드릴까요? 네, 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나타치 TiO2의 데이터 양이 커서 로드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거는 텅스텐과 나이트로전이 있는 도핑되어 있는 아나타제 TiO2입니다. 여기 보시면 텅스텐의 색이 잘 안 보이네요. 텅스텐의 색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아나타제 레티스 안에 텅스텐과 나이트로전이 도핑되어 있는 이 구조이고 이걸 가지고 저희는 전하를 하나 더 넣어서 내차지가 0이 아닌 상태를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것의 썸머리를 보시면 뭐 계산은 정상적으로 잘 종료가 되어 있다고 나오고요. 이거를 가지고 광학 특성과 관련돼서 좀 전에 아까 논문에서 보여드렸던 논문 발췌에서 보여드렸던 데이터들은 이렇게 density of state를 그려보실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밴드갭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까지가 밸런스 밴드이고 저기 컨덕션 밴드니까 밴드갭은 이만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다른 거랑 비교해 봐야 이게 뭐가 변화가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TiO2 아나타제가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과 비교를 해보면 역시 도스를 로드해서요. 지금 보이는 이것은 좀 전에 로드했던 그 데이터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애드를 해보시면 여기 작게 나와 있는 이것이 순수한 TiO2이고요. 이 픽의 높이 차이는 원자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밴드갭이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밴드갭이었는데 여기는 요만큼 줄어 있는 것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탕스텐과 나이트로전이 코도핑이 되어 있다면 밴드갭을 첼로우 레벨에서 낮추기 때문에 광특성을 좋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설페이스를 어떻게 하면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느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죠. 징크 설파이드의 표면을 연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다 크리스탈이었고요. 디펙트라고 하더라도 3차원 벌크였죠. 이거의 계면을 먼저 잘라야 되겠는데요. 이런 물질은 보통 110 표면이 제일 안정되니까 여기에 있는 이 클립 서페이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110 표면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리스트가 나오는데 클릭을 하면 여기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는 이 방향으로 110 표면이 되겠습니다. 이게 최소 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삐딱하게 보이는데요. 표면을 만드는 방법은 역시 그 두께 방향으로 셀의 크기를 두껍게 하고요.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것은 3차원으로 다 반복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표면을 만들려면은 그 벌크를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벌크를 자를 때 여기에 진공을 이렇게 백큐을 넣는 걸 이용해서 백큐을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 진공이 보이시죠? 모양이 보기가 좀 불편하니까 틱이 되도록 세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다시 이제 반복되게 그려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이에 빈 공간이 있죠. 그래서 이 빈 공간이 충분히 넓으면 위아래에 있는 두 원자 구조 사이에 양자역학적인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게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모사하는 것이 이러한 슬랩 혹은 이쪽 한쪽 면에만 집중한다면 표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좀 전에 보여드린 예제에서 저희는 나노 플레이트를 연구한다고 할 때 이 표면은 지금 이 상태는 표면이 굉장히 액티브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냥 잘라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 표면에 액티브한 원자들을 없애줘야 되는 게인데요. 그 기능으로서는 이게 Surface Passivation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새로운 원자들이 붙어 있는데 이건 수도 하이드로전이라고 해서 진짜 하이드로전은 아니고요. 이 원자의 핵이 이 짝을 이루고 있는 이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핵 전하가 달라지는 그런 수도 하이드로전인데 이걸 이용해서 이 표면을 화학적으로 패시베이션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안쪽에 있는 슬랩에 이 나노 플레이트의 전자 구조를 볼 수가 있겠죠. 시간이 많이 돼서요. 일단 첫 번째 플랫폼의 시연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